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2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요일 기준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4,907명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일 0시 기준 서울에서 치료 중인 재택치료자는 24,313명으로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2.8%입니다. 준중 환자 병상 가동률은 42.1%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생활지원금, 정부가 11일부터 이 생활지원금을 일부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지원금을 주다가 지급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을 받게 될까요? 소득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절반.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말합니다.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보면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인 가구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월 18만 원 정도를 내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격리자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줄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유급 휴가비는 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죠. 그동안은 모든 중소기업이 지급 대상이었는데요. 11일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일 정도로 나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2022년 기준 은평구의 1인 가구는 8만 4천 가구로 2016년 4만 4천 가구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이에 맞춰 행정 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은평구가 1인 가구 지원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여든인 송계분 할머니. 29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다 혼자가 됐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 생각해서 아프다 소리도 잘 안 하고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 손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듭니다. 외출이라고 온 성당에 가거나 장 보러 가는 것이 유일한데 최근엔 이마저도 줄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물건 사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산다니까 요즘은. 사러 갔다가 감자 사러 갔다가 못 사고 왔어. 당연히하고 감자하고 있어야 찌개 사 먹잖아. 그래서 그거 사러 갔더니 너무 비싸서 들었다 놨다 그냥 왔어. 이 때문에 지역 돌봄센터에서 가져다주는 밑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은평구는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1인 가구다 보니 불안 요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프라 구성도 안 돼서 고독감을 느낀다거나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고립 경제 문제 같은 것들이 현재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1인 가구 지원팀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 독거노인뿐 아니라 청년부터 여성, 중장년층까지 모든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은평구는 실태 조사를 통해 1인 가구 현황을 포함한 복지 수요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도 1인 가구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계획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전까지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추진됩니다. 중장년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 등이 해당되는데 연말까지 총 8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1인 가구 지원팀. 증가하는 1인 가구에 필요한 세심한 정책 발굴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울 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서울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급증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50억 원으로 14일 오전 10시부터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광역상품권으로 자치구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4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서울 페이 플러스 앱이나 티머니페이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평문화재단이 지난 8일 북한산 국립공원 제1주차장에서 성인가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은평문화재단 출범 5주년을 기념해 구민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을 마련한 건데요. 이날 콘서트에는 가수 진성, 김용임 등 국내 트로트 가수 10여 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양재호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문화도시 은평을 이끌어갈 은평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알리고자 한다며 공연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 돋보기입니다. 국토연구원이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고 12개월에서 15개월 뒤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이재경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먼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금리가 오른 후 12개월에서 15개월 지난 뒤부터 집값이 하락한다는 내용인데 먼저 이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과거 금리 상승기 때 집값은 어땠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가계부채가 1,900조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부동산으로 들어온 게 1,200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에 부담을 느끼죠. 즉, 2%, 3% 사용하던 것을 5%, 6%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담을 느끼죠.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2008년에 났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자 부동산 값은 2014년까지 조정받고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식은 지표가 바로바로 보이니까 보이지만 부동산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버블이 있어도 부채는 버블이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리 인상 외에도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주택보급률을 보면 105%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양질의 아파트, 즉 500세대 이상, 입지 환경, 일자리가 많은 곳이 집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이는 오를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의 통계인데 작년 5월 통계를 보면은 전국에 6만 1,000건이 거래가 됐어요. 올해 보니까 3만 7천 건 됐는데 39.8%가 감소했고 또한 서울에 전체적으로 보면 5천 건이 거래됐는데 올해 보니까 2,300건, 53% 감소했고 강남에 보면은 347건이 거래했는데 올해는 168건, 51%가 감소했는데 목동은 더 심각해요. 228건이 거래됐는데 86건이에요. 62.3%가 감소했거든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라고 생각해요. 주식은 지금 보면 3,300에서 2,300까지 30%가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부동산도 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왜냐?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법인, 외국인, 다주택자,
취득세 12%고 양도세 82%예요. 이러한 거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집값 낙폭이 커지니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생각하고 있는 분들 좀 더 관망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집값을 보면 내재 가치가 없이 유동성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집값은 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집을 사실 때는 입지 환경, 학군, 일자리인데 요즘에 보면 3기 신도시 알짜 물량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왕숙, 삼송, 과천 등 해서 청약으로는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땅 지분이 넓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슈와 땅의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 생각합니다. 네,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민선 8기 창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주제는 민선 8기 구정 방향에 맞춘 5대 분야로 안전도시 조성, 은평형 돌봄 시스템 구축 방안,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